네, 보험소송 실무. 이 시간에는 보험약관 해석과 관련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보험소송 하면서 그 보험소송에 많이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 7월 24일 선고 2017-256828 판결인데요. 이 판결문을 보면 이제 그 판결 요지에 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원고 승소 판결을 이제 해준 그런 판결입니다. 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판시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은 당연히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원칙이고요. 또한 나아가서 이 보험약관을 해석을 할 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 그리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해석 원칙이 하나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의 원칙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내용을, 그 조항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즉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즉 약관의 작성자인 그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지금 이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이제 그 사건이 진행 흐름을 보면 이제 1심, 2심에서는 이제 그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병명은 이제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이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2심 법원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살펴보면, 자, 원심은 이와 달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진단 확정 병명이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이나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2심 법원에서는 이 병명을, 자, 원고가 이제 진단받은 그것을 이제 암이나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가 보면은요. 자,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법원에서 이제 2심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을 보면, 자, 1번. 자, 이 사건 종양은 조직 병리 검사를 한 병리 전문 의사가
직장 유암종이라는 소견만 제시하였을 뿐 암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병리 전문의사인 진료기록 감정인은 경계성 종양이라고 분류하였으므로 조직병리 검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임상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만으로는 암의 진단 확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임상의사는 이제 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했고, 자, 그런데 조직병리 검사를 한 병리 전문 의사는 직장 유암종이라는 이제 소견만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진료기록 감정을 했던 그 병리 전문 의사는 경계성 종양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은 그 임상의사는 암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조직병리 검사를 한 병리 전문 의사는 직장 유암종이라는 소견만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을 했던 감정인은 경계성 종양이라고 분류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2심 법원으로서는 자,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이제 그 암 또는 그 중대암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종양은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인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은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의 기본 분류에서 악성 신성물로 분류되는 질병인데 이 사건 종양은 제3차, 제4차 및 제7차 각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불확실하다. 예,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암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자,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을 한 그 핵심적인 이유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대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자,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의 약관은 암의 의미에 관하여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의 분류 기준과 그 용어만을 인용하고 있다.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서는 자, 명시적으로 충수 이외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종양의 크기나 침윤 정도 등 구체적인 성질을 구분하지 않고 형태 분류 번호 M8240 /3 사선 3으로 분류하고 충수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M8240 사선 1로 분류한다. 자, 그 밖에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서는 직장 유암종의 크기, 침윤, 분화도 등의 정보를 구분하여 질병 분류 번호를 수록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제3편 및 제4편의 악성 신생물의 분류 기준과 용어에 의할 경우 충수가 아닌 직장에서 발생한 유암종은 M8240 사선 3에 해당하는 악성 신생물로서 질병 분류번호 C20으로 분류하는 것이 그 분류 기준과 용어에 충실한 해석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한 단락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이 들어갑니다. 자, 결국 보험약관 해석의 관점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한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의 분류 기준과 그 용어에 충실하게 이 사건 종양을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인 암으로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약관에서 언급한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의 분류 기준과 그 용어에 충실하게 입각하여 보면 자, 이 사건 종양을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인 암으로 해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 그러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세불명의 직장유암종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므로 질병분류번호 C20이 부여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자, 이러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험 약관에 그 규정되어 있는 그 문구에 충실하게 살펴보았을 때 이것을 얼마든지 암으로 이해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해석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자, 이렇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이것을 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 맞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심 법원이 원심 법원이 이걸 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타기 환송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자, 보험금 소송과 관련해서 자, 보험약관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그 보험약관을 해석할 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견해가 대립될 때, 자, 그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자,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이 있고 보험사에 유리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자, 보험사의 그 불리한 그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자, 고객의 손을 들어주고 자,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그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볼 때 암으로 볼 수도 있고 암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할 때 대법원 판례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서 암으로 보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판결이 이제 보험 소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소송 때 항상 인용되는 판결로 이 대법원 2018년 7월 24일 선고 2017-256-828 판결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